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샤프트에 대한 이 구경을 그냥 미리로 따지면 15.5부터 14.5 정도까지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은 그러니까 중량에 따라 달라요. 우리 120g은 15.5에 가깝고요. 15.4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90g이다 그러면 15.2 정도. 이 정도 되고요. 뭐 70g이면 14.8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피팅을 정말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진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스피드가 느린 분들이 손이 좀 작고요. 손이 좀 작은 분들이 경량 샤프트를 씁니다. 그러면은 손이 25호, 24호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중중량, 그러니까 105g 막 이런 거 이상 쓰시고 손이 21호 막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70g대, 80g대 이 정도의 뭐 카본을 쓴다거나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이 작다면 이런 둘레를 갖고 있는 거고 요런 둘레를 갖고 있는 건 샤프트가 크고 두껍다는 거죠. 결국 샤프트가 강해지기 위해서 스틸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두껍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샤프트의 아래에 보면 이렇게 됐는데 쇠가 이만큼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빈 공간입니다. 여기가 두껍잖아요. 여기가 두꺼워진 상태로 쭉 내려가면 당연히 샤프트는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근데 얘가 두꺼워지면 무게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프트를 강한 걸 쓰려면 예를 들어 다골이 있다고 치죠. 다골 그냥 S200이야. 근데 여러분들 다골 S200만 알고 있죠. AMT라는 샤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AMT 말고 또 있는데 세 글자 CPT, CP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이나믹 골드, 뉴 다이나믹 골드가 있고, 뭐 다이나믹 골드 미드가 또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예요. 다이나믹 골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그냥 이 CPT가 내가 어떤 건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스틸 해본 지가 오래돼서. AM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4번 그러니까 무게가 롱일수록 샤프트가 가벼워지고 숏일수록 샤프트가 무거워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즉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스윙 웨이트를 전반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샤프트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미드는 그냥 무게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동일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 4번 샤프트가 있어요. 4번 샤프트가 100g이라고 칠게요. 근데 피칭 샤프트도 100g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이 4번 샤프트는 39인치입니다.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피칭 같은 경우에는 36인치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39인치와 36인치가 있는데 길이가 3인치면은 우리가 따지고 봤을 때 이 정도 길이 되는 거예요. 8cm, 9cm 정도 될 거니까. 근데 어떻게 얘가 두 개가 무게가 같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클럽이라는 것은, 샤프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샤프트의 그런 밴딩 현상, 휘어짐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휘어짐 현상이 좀 덜 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내느냐, 수평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이 샤프트가 강도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낙하값이 있고 얘는 낙하값이 적어요. 낙하값이 적다는 것은 질량값의 증가가 덜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피칭, 웨지 같은 경우에는 채가 짧지 않습니까? 채가 짧으면 클럽이 굉장히 위로 들어야만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헤드를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 놓고요. 대부분 헤드가 웨지 계열들은 다 무겁습니다. 무거워야 되는 이유는 얘가 채가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채를 짧게 해놔야 되느냐? 채를 짧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클럽을 놨을 때 요 각도 있지 않습니까? 요런 각도, 이게 딱 놨을 때, 클럽을 놨을 때 요런 각도 있잖아요. 요 각도들이 우리가 탄도학에 기반을 해요. 운동 역학이랑 탄도에 기반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시간에 로프트 라이각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얘가 누우면 누울수록 왼쪽 가고 쓰면 쓸수록 우측 가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길어져야만 했던 거고, 피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44도, 얘가 44도야. 그리고 뭐 4번은 23도야. 그러면 간극이 뭐 거의 21도나 나잖아요. 그럼 얘는 우측 가겠다는 얘기고 얘는 좌측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샤프트의 그런 강도와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내가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들 이러고 듣고 있으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갖고. 우측 가고 좌측 간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로프트 라이각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 왜 이거 안 궁금하냐? 난 여러분들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이야기 할 것 같으니까 안 할래 그럼. 나는 하브루타 방식을 좋아해요. 유대인의 학습 방식인데 질답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야 답이 나가면서 거기에서 다양한 대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입식이 돼버리는 것밖에 없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따 내려가서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요. 또 이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쉬가 되는 거예요, 녹화?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말을 딱 끊어도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버트요. 딱 얘기하면 돼. 왜 손잡이가 버트예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지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버트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난 이런 교육 방식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어. 딱 물어보라고. 뭔데? 물어봐. 샤프트 중에 오토플렉스라는 샤프트 있잖아요. 이거는 좀 신기했어가지고. 뭐가 신기한데요? 이게 뭐 어느 그 피지컬을 가진 사람인데 이거 맞춰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일단은 도미나는요. 내가 뭐 그렇다고 또 얘기를 해서 또 그 업체를 뭐 씹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닌데 오토플렉스가 이제 말 그대로 그러잖아. 말 그대로 오토파워, 도미나에서 만든 오토파워 샤프트에서 나온 오토플렉스라는 거고, 오토플렉스라는 것은 강도, 플렉스는 강도거든요. 강도를 자동으로 뭐 맞춰주겠다라는 뜻의 그건데 오토플렉스에도 강도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오토플렉스에 40g짜리 걔네들은 또 이렇게 표기하더만 SXXXX 뭐 이지랄로 뭐 표기하더만 이걸 제가 치면 이거 저한테 맞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쳐봤어. 내가 쳐봤는데 야 이거 너무 약한데? 너무 지금 안 되겠는데? 나 못 버텨주는데? 예를 들어 이게 CPM이라는 게 있어요. 샤프트에는 CPM이라는 게 있는데 CPM은 분당 진동수를 얘기해요. Cycle per Minute이에요. 분당 얘가 클럽을 놓고 나서 이렇게 딱 놨을 때 띵띵띵띵 위아래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저는 드라이버를 쓸 때 기본적으로 280에서 290 정도의 CPM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 남성이 우리가 좀 지워야겠다. 자, 사이클 퍼 미닛이라는 이 분당 진동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분당 진동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강하다는 얘기고 분당 진동수가 낮으면 여성분들 드라이버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 여성분들이 뭐 이런 거 막 190 막 이렇게 나와요. 대가리는 존나 무거운데 샤프트는 존나 약해갖고 엄청 길어. 그러니까 비용 막 이래. 근데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60 뭐 한 5g짜리를 뭐 커팅까지 다 해서 61g 정도가 나온다. 근데 이게 플렉스가 S다. 그러면 CPM이 260에서 270 정도 나와요. 샤프트마다 달라요. 75g짜리를 커팅을 해서 70g 정도 나온다고 치고 이게 S 강도잖아요. 그럼 얘가 275에서 290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건 53g짜리를 53g도 아니지 않냐 우리 T6? 그래서 이걸 컷을 하면 한 48g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를 저는 S니 X니 R이니 이런 부분을 딱히 구분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없는 걸로 치고 저는 이거 295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CPM이 나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휘둘렀을 때 봐봐요. 백스윙을 해서 휘둘렀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나가는 타입이면 샤프트가 그렇게 많은 힘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치는 사람 중에 왼쪽에 벽을 딱 쳐놓고 이렇게 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샤프트가 이렇게 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휠 때 내가 가정 조금만 하자면 딱 휠 때 얘가 어떻게 휘냐면 공 맞을 때 이러고 와요. 약할수록 이러고 온다고. 그러면 그 공 맞출 수 있을까? 당연히 못 맞추겠죠. 그러면 오토파워 측에서 얘기하는 게 그럼 나한테 씨발 40g짜리 보내보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맞는 거라면 어떤 사람이든 무게가 같아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이든 강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야. 그러면 그거는 양자역학으로 만든 거야. 양자역학으로. 양자역학 하면 여러분들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 오늘 이론 시간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지만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존나 웃겨요. 이게 뭔 개소리냐.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게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900년대 지금 2000 몇 년도에 돌아가셨더라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그 미국의 대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 그거 이해한다고 하면 그거 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양자역학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오토플렉스는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만든 샤프트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필드 나가봐요. 연습장에서 다 치잖아요. 나 여기 연습장에서 치잖아. 그러면 우리 저기 중에 샤프트 중에 타이탄 중에 D80이 제일 좋아요. 너무 손맛도 좋고 토크도 나하고 너무 잘 맞고 난 너무 좋아 D80이. 필드 나가잖아요. 완전 미친년 널뛴다니까? 이렇게 간다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갖고 있어도 아무리 뭔가를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실전으로 하게 되면 얘기가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맞바람이 불어서 강하게 쳐야 될 수도 있고 뒷바람이 불어서 살살 쳐야 될 수도 있고 이 상황을 본인이 몸과 마음으로 다 느껴요. 속도가 왠지 멀리 보이니까 강하게 쳐야 될 것 같은 거지. 속도가 빨라집니다. 인간들은 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쳤을 때 몇 미터가 나갈 거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러면 과연 40g짜리 갖고서 오토플렉스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자동으로 모든 걸 다 맞춰주겠다. 그러면 내가 그걸 썼어도 맞춰줘야지. 왜 거기에다 강도를 나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첫 번째, 완전 개 사기꾼이거나 두 번째, 양자역학 기반으로 만든 샤프트거나. 그럼 나는 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전자라고도 얘기 안 했어. 일단은 스틸 샤프트를 아까 뭐 다이나믹 볼드 AMT 버전 같은 경우는 4번부터 피치까지 이제 길이 그 두께라든가 내경 외경이 틀려져서 뭐 이제 분배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내경 외경이 틀려진다기보다는 그렇지 내경의 그런 쇠의 그런 뭐랄까 좀 부여성이 네. 굉장히 다르죠 서로가. 그러면 이제 하나의 뭐 미들킥으로 만들었는데 얘네를 커팅을 해서 작업을 하게 돼요. 어디를 커팅해서? 뭐 이제 대부분 이제 버트를 자르죠. 스틸은. 잘라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치는 이제 밴딩 포인트가 이제 틀려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제 분석 같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그냥 만약에 150 그냥 뭐 105? 105 샤프트라고 하면 얘네들이 또 다 일률적인데 커팅을 해서 또 만들면 뭐 이제 뭐 스윙 히트를 다 떠나서 변하잖아요. 강성들이 자르니까. 자르니까 얘네 단단해지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AMT는 이게 이렇게 뭐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춰서 나왔다고 하는데 무슨 밸런스를 뭐 맞춰서 뭐 나와? 피치부터 4번부터 아니 무게를만 맞춘 거고 무게가 점진적으로 증가된다니까 피칭으로 갈수록. 아까는 AMT는 이제 두께가 조금씩 변해. 다 이제 왜냐하면 두께는 무게를 항상 수반하잖아요. 그러니까 두께가 달라지는 거예요. 숏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강한 걸 버텨야 되니까 두께가 두꺼워져야 돼서 아까 같이 얘기한 것도 AMT 같은 경우에도 길이가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샤프트의 길이가. 그러니까 4번 아이언이 길고 피칭이 짧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내가 지금 정확히 미안해요. 스틸을 내가 해본 지 오래돼서 CPT라는 모델은 이게 다 같고 AMT라는 모델이 얘가 가볍고 무거워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대신에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기가 좋냐면 MOI를 해서 만들기가 굉장히 좋은 샤프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MOI는 무게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길어지고 가벼워지고 얇아지면 이제 이게 강도들이 서로 틀려버리고. 그래서 헤드가 가볍잖아요, 4번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반대로 가져가서 105에다 갖다 붙이면 105에다 갖다 붙여? 뭐를? 지금 이 이론을 10 이제 일반적인 샤프트로 갖다 붙이면 헤드는 똑같이 가벼워지고 하는데 얘는 길어져 있으니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일률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걸랑 따지면 제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얘기를 그거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길이가 다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헤드는 무게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얘를 치게 되면 얘네는 무게가 다 같은데 얘는 조금 치고 얘는 많이 치고 하게 되니까 서로 무게가 달라지고 강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죠. 딱 오래 말하네. 그래서 그런 거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게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궁금할 필요가 없느냐? 간단한 거요. 4번은요. 39인치로 예를 들어서요. 39인치로 나와요. 이게 원장이 하나의 샤프트가
근데 피버는요 36인치로 나와요.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피칭이야. 피버는 몇 인치입니까? 다들 몇 인치인지 모르죠. 피칭은 일반적으로 그냥 기성품이 35.75에서 36.25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드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보면 36인치라고 했죠. 36인치야.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 헤드를 조립하게 되면 헤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략 1.2인치에서 1.3인치 정도 되거든요. 그럼 36인치 더하기 1. 그냥 한 4인치 그냥 치자. 1.4인치 치자. 1.4인치 그럼 37. 뭐 한 2인치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이거를 만들려면 여기에서 얼마나 쳐야 돼요? 1인치 치면 되잖아. 뒤에 커팅을 1인치만 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도 39인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4인치 더하면 40.4인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얘도 거의 비슷하게 거의 한 2인치 정도 치나? 1.5인치 정도 치나? 하게 되면 38.5인치가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4번은 38.5인치를 쓰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잘라내는 뒤에 끝에 버트량이 있죠. 그 량은 잘라냈을 때 거의 무게가 같습니다. 대부분의 스틸 샤프트의 무게 분배는 이 손잡이 쪽에 주는 경우도 물론은 있어요. 물론 있는데 그런 샤프트는 굉장히 드물고 이쪽 중앙에서부터 팁까지의 굉장히 많은 그 쇠의 비중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야 안 휘니까. 그래야 덜 휘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네네.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똑같아져요. 샤프트의 무게가. 무게랑 강도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왜냐? 저도 궁금해서 샤프트 이것저것 다 사서 잘라서 조립해서 그렇게 해봤어요. 똑같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구나. 또 궁금한 게 또 있어요.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콜럼비의 그 샤프트가 49g인데 CPM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강성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죠? 가볍고 강하다. 가볍고 강하다. 아닌가요? 가볍고 강하다도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만 생각하고 두 개는 또 생각을 못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런 질문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53g짜리 기반을 갖고서 CPM을 295에서 310까지도 뽑아낼 수 있고 제가 310도 써보고 295도 써봤어요. 이거 일반적으로 스틸아이언 105g짜리 정도의 7번 CPM입니다. 드라이버인데 존니 센 거예요. 근데 다 자르고 났더니 중량이 48g밖에 안 나와, 샤프트가. 그럼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샤프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역학 기반으로 만든 거라고. 농담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얘는 왜 이렇게 세요? 왜 다른 회사에서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콜런디 네가 천재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 거는요 샤프트 길이가 44.5인치입니다 44.5인치 짧아지면 나무젓가락 있죠? 이렇게 휘면 확 부러지죠. 근데 부러뜨린 걸 또 한 번 부러뜨리려면 존나 많은 힘을 줘야 됩니다. 강도는 짧아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제 거는 짧잖아요. 왜요? 팔이 기니까요. 왜 팔이 길어서 짧아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스파인 앵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제 거는 짧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45.5 많은 사람들이 쓰는 샤프트의 길이로 했을 경우에는 이거 해봐야 270 정도 나올 겁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요즘에 이제 이 경량화 샤프트가 되게 인기거든요. 요즘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요넥스에서 나오는 것 같다. 모릅니다. 나 다른 회사 거는 전혀 모르죠. 예. 그래서 뭐 우승을 했다 지금 막 광고를 하고 있는데 몬스타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막 4.6 나오는데 또 티타늄 샤프트를 원사를 감아서 토크와는 틀리게 칠 때는 이게 비틀어짐을 방지한다 해서 엄청난 샤프트라고 막 강조를 하니 저는 우리 콜런디 샤프트도 그렇게 만들었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그런 거 갖고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우리 거가 뭐 존심 상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우리 것도 몬스타 샤프트처럼 이렇게 막 토크가 이 값이 나와도 존나 아니고요. 존나 좋아요. 대신에 값은 3분의 1 금액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모양 빠지지 않냐? 우리 거 몬스타 샤프트하고 다를 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가볍고 강하고 타감 좋고 토크에 관련된 토크는 샤프트의 토크라는 건 잘 말하셨네. 토크라는 것은 비틀어짐을 얘기해요. 헤드가 공이 여기에 맞으면 얘가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 비틀어졌을 때 얼만큼 빠르게 복원하냐 늦게 복원하냐에 따라 공의 구질이 달라집니다. 토크가 낮으면 낮을수록 비틀림 양이 적다는 거예요. 비틀림 양이 적다는 건 굉장히 빠르게 복원된다는 얘기예요. 공이 여기 맞았어. 근데 이렇게 복원되고 얘가 일로 튀어나갈 것 같은데 갑자기 그때 이렇게 들어와서 복원을 해준다면 그것은 관용성이 좋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용성이 좋은 샤프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딱 맞는 순간에 바로 복원이 확 되면서 그냥 바로 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토크가 낮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방향성이 내가 친 방향 그대로 가요. 보완을 해주지 않아요. 토크가 높은 건 보완을 해줘요. 내가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없는 게 샤프트에는 토크가 있고요, CPM이 있고요, 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장력이 있고 스파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 얘기 다 했죠, 제가.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아, 참. 봐봐. 잘 봐요. 우리가 MOI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COR이라는 것도 있죠. 코이피션트 오브 레티튜드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값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론에 가까운 얘기인데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뭐 이게 뭐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의 약자인 거고 코이피션트 오브 레티튜드 뭐 그거의 약자인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론적으로 만약에 빵 들어가잖아. 이론적으로 빵 들어가면 여러분들 헷갈려 죽어요. 이 헷갈려 죽는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강사가 아닌 이상 아는 사람 없을걸? 우리 전국 피터들 다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지 않을걸? MOI MOI 기계 좀 갖고 와봐요. 저기 MOI 기계를 우리 저기 2번 방에 있는 거 있지. MOI 기계랑 샤프트 하나 갖고 와봐. 샤프트 아무거나 갖고 와도 돼요. 이거를 이거 관성 모멘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오늘 조립 시간이니까 좀 알아야 돼. 왜냐하면 관성 모멘트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조립 전에 이미 다 계산이 끝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방정식을 배우는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미분, 적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미분, 적분까지 배운 사람이 예습을 해와갖고 와서 저 미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선 상수가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쟤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죄송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질문하라고 했으니까 질문한 거니까. 그거는 미안할 일이 아닌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들어가서 단계를 밟아야 내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도 이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딥하게 들어갈까 아니면 딥하지 않고 그냥 약간 좀 얕게 들어갈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전 여러분들에게 얕게 들어가고 싶은 거야. 왜냐면 너무 깊게 들어가면 대가리 뻐개지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 용어들 챗GPT에 물어봐 다 나와.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이런 거는. 그럼 토크가 뭐예요? 비틀어지는 거. CPM은요? 여기 분당 얼만큼 진동하는지 그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CPM이 아니라 CPS가 됐어. 그러면은 사이클 퍼 세컨드예요. 초당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수를 갖고서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선 분당 재는 수밖에 없어. 우리가 왜 그 차 속도를 낼 때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하겠어. 이것을 미닛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거를 세컨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계산하기가 복잡해지니까 요런 그 값들을, 그런 수식 값들이 그냥 변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토크는 비틀리는 거, CPM은 흔들리는 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스파인은 샤프트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카본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거. 스틸은 스파인이 없다는 거. 얘네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쇠가 어디에 막 많이 조금 집중된 게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딱 놓고서 여기에다 기계를 하나 꽂아놓고 고속 회전을 시키면 얘가 훅 이렇게 막 흔들려요. 무게중심이 틀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그 무게중심이 틀어진 부분에 보완을 해서 쇠를 붙인다거나 해갖고 얘가 일자로 계속 돌 수 있게 해줘. 예를 들어 이렇게 계속 돌 수 있게. 그럼 그렇게 해주는 거 갖고서 PXG에서는 퓨어롤 서비스라는 걸 해줘요. 꽂아놓고 샤프트가 이렇게 똑바로 돌 수 있도록. 그런 데에서 재밌는 이거. 샤프트가 똑바로 돈다고 그게 좋은 거냐? 좋은 거야? 똑바로 돌면 좋은 걸 수 있지.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졸라 웃긴 거. 샤프트가 막 이지랄하는 거 있죠. 이걸 어떤 회원님한테 드리잖아? 이 샤프트가 더 잘 맞아. 뭐라고 표현할 거야? 아까 그래서 얘기하신 게 MOI 요즘 유행이죠. 조도 필요 없어요. 잘 맞든 안 맞든 그거 똑같아요. 조도 필요 없어요. 이러시잖아. 그게 뭐냐면 본인에 한해서야.
다른 사람에 한해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또 MOI가 더 좋을 수도 있어.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로 만들어진 그 클럽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오씨, 뭐가 좋은 거요? 뭐가 나쁜 거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무도 대답 못 할 걸? 왜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 오디터에서 만든 관성 모멘트 기계고요. 이 관성 모멘트 기계가 있으면 관성 모멘트를 측정하기가 좋아요. 관성 모멘트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그거예요. 어느 헤드에서 관성 모멘트가 있어요. 헤드에 관성 모멘트가 있고 샤프트까지 조립된 클럽의 관성 모멘트가 있어요. 헤드의 그 관성 모멘트는 타격됐을 때 얼마나 더 비틀어지느냐, 이 비틀어짐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전체 클럽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때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회전할 때의 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죠?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난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들어가고 싶어. 이거를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끝도 없이 복잡해지니까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샤프트가 만들어지고 헤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클럽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했지만 이걸 기반으로 하고 나서 아니요, 야 스윙 웨이트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치는 놈이 치 멋대로인데 이거 맞춰주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이런 약간의 일관성, 정확성보다는 일관성을 만들어 놓고 제가 실험을 해봐요. 직접 내 몸으로 실험을 해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스윙이 엄청 많습니다. 할 줄 아는 스윙도 되게 많고, 근데 이 스윙 중에 내 스윙을 했을 때 맞는 관성 모멘트의 값이 있고 내 스윙을 안 하고 맞는 관성 모멘트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같냐는 거지. 팔 짧은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위로 번쩍 들어보고요, 팔 되게 긴 사람들 생각해서 뒤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험을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준이 서야만 나물 피팅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여기 계신 분들은 나물 피팅 해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클럽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클럽을 찾을 때 과연 이런 값들이 과연 필요하냐라고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딱히 필요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기성 클럽에 내 몸을 맞추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하기 귀찮다 이거지. 해봐야 변화값도 없다는 거지. 그냥 무게 좀 늘어나고 무게 좀 가벼워지고 하니까 내가 좀 휘두르기 편해졌고 내가 좀 저렇게 하기가 편해졌다라는 식의 약간 체념으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세상 그 있잖아요. 그 저기 뭐 석가모니나 부처님이 나 그러잖아. 인생 시와 공즉 시색 뭐 색즉 시공 막 이러잖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공이다. 그냥 무하다. 원래 없는데 없는 곳에 사람의 생각으로 있음을 만들어낸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세상은 못 삽니다. 어떤 식으로 빠질 수 있냐면 약간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뭐 씨발 살면 뭐하냐, 다 공하고 허한데 씨발 뭐 살아서 뭐 할 거야. 어차피 내가 죽어갖고 땅에 묻히면은 다 흙으로 변환되고 다 이 원자 분자 단위로 다 쪼개져 갖고 그냥 세상에 약물이 될 텐데 내가 살면 뭐하냐, 이런 생각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골프 피팅을 배워도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약간 비슷해요. 내가 이거 뭐 하면 뭐하냐, 씨발 내 스윙이 일관적이 없는데 클럽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피팅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왜 조립이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